맨발 걷기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첫 번째, 빨리 걷기입니다. 빨리 걸으면 안전이 뒤로 물러갑니다. 속도를 줄이면 안전이 보인다는 슬로건처럼 속도를 줄이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자세를 흐트러지게 하지 말자. 또 자세가 꾸부정한 자세로 너무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뒷목을 당기는 근육이나 인대가 계속해서 긴장해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발 뒤꿈치가 평지에 닿는 것이잖아요. 원래 뒷굽이 있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걸을 때 추진력을 얻는데 맨발로 걸으면 뒷굽이 없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겠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빨리 하면 자세가 다시 앞으로 숙여지기 때문에 맨발 걷기의 자세 교정 효과에는 좋지 못합니다. 속도를 빨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실 때 비가 오면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 뿌리는 미끄럽습니다. 안전한 흙으로 밟으셔서 특히 내리막으로 오실 때 속도를 더 줄이시고 한 발 한 발 집중해서 발을 디디셔야 합니다. 내리막으로 올 때 특히 속도를 줄이고 젖은 나무 뿌리를 밟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히 이끼가 있는 바위 같은 거는 절대로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산에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특히 겨울이나 또 여름에는 기온의 변화가 많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해가 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발목이 삘 수도 있습니다.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요. 드물지만 그럴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 옷도 겨울철에는 바람막이나 따뜻한 옷을 백팩에 넣어서 이렇게 오시고요. 가능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스틱을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에 파충류 이런 것들도 툭툭 치면서 제어할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세도 바르게 했습니다. 스틱은 양손으로 잡으면 더 좋겠죠. 내려올 때 스틱을 먼저 짚고 또 이렇게 발을 디디면 훨씬 안전하니까 겨울에는 특히 여름에는 한여름에나 안전 장비를 갖추어서 오시고 또 당뇨나 또 이렇게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또 간단하게 오이, 싱싱한 오이를 잘라서 오신다든지 또 홍시를 넣어서 얼려서 오신다든지 또 이온 음료를 한 통 가져오시든지 하면서 체력 안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또 겨울철이나 여름철 계절과 상관없이 무릎 보호대를 차셔도 좋습니다. 또 관절이 좀 약하신 분들은 무릎 탄력 밴드를 차시고 하셔도 좋고요. 발목도 살짝 보호해 주셔도 좋습니다.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근골격계가 아직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릎 보호대를 또 구입하셔서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면서 맨발 산행에 하지 않아야 될 행동 네 번째입니다. 빗자루로 막 쓸고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흙과 접촉하려고 어싱 효과가 좋게 하려고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연 생태적으로는 참 좋지 않습니다. 이 먼지 속에 또 낙엽 속에 그리고 부엽토 속에는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나 곤충들이 서식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싹 걷어내버리면 이 곤충에게는 생태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불호화나 흙을 계속해서 털어버리면 점점 뿌리가 드러나고 나무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먼지도 풀풀 나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거친 밤송이나 이런 것들이나 있으면 살짝 옆으로, 또 찌개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살짝 굴려서 옆으로 가시고, 먼지를 깨끗하게 털거나 이런 것들은 환경에, 자연 생태계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갯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갯벌 어싱이 좋다고 해서, 슈퍼 어싱이잖아요. 염분이 있고 수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워낙 많은 사람이 어싱을 하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개체수가,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의 개체수가 급감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밟히거나 이렇게 해서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맨발 산행 아니더라도 맨발 걷기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자체마다 황토 맨발길이나 또 맨발길이 있잖아요. 근데 물조리개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뿌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에는 다양한 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근골격계가 또 약하신 분, 또 뇌졸중에 걸리신 분,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건강하고 근골격계가 정상인 분들은 어느 정도 미끄러워도 균형을 잡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맨발 걷기 하시다가 황토길에 물을 많이 뿌려 놓으면 표면만 살짝 녹아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꽈당하고 넘어지는 분이 종종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살짝 미끄럽지 않을 정도로 촉촉하게 기분 좋을 정도로 뿌리시고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황토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소금강산 굴불사지 탐방로, 경주시 동천동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시 43분입니다. 오후가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인데요. 이 그늘도 그림자가 살짝 져서 어두컴컴합니다. 오늘은 잠깐 또 무슨 볼일 좀 보고 운행도 좀 하고 하다가, 오늘은 마무리를 맨발 걷기로 오늘 하려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한여름인데 이제 제법 그늘에는 선선해졌죠. 오늘 전국에 계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여름에는 또 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이신 분도 들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속 이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둘러볼까요? 쭉 녹음이 우거졌는데요. 매미 소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들어가야 할 시점을 또 지금은 몸으로 느끼고 있겠죠. 하루하루가 사람보다 훨씬 감각이 많은 것이 곤충이니까요. 이 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맨발 산행길 중에 하나인 백률사가 있는 소금강산 지구 굴불사지 탐방로, 경주시 동천동에 있습니다. 경주시청과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백률사가 있는 산인데, 이쪽으로 해서 가볍게 산책하기에 참 좋은 코스입니다. 30분 코스도 있고요, 1시간 코스, 그리고 쭉 이어졌는데 3시간까지 왕복 코스가 있어서
시간이 이제 있을 때, 또 시간이 부족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이 자유자재로 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턴해서 오시면 되는 코스입니다. 특징은 아주 땅이 지압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와 또 바위, 풍화된 바위, 그리고 모래나 마사토가 아주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까끌까끌하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1차 관문인데요. 여기서 단 몇 분만 올라오면 이렇게 이정표가 보입니다. 우측으로 0.600m만 가면 소금강산 첫 번째 코스 정상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직진하면 1400m의 다불마을로 내려가는 또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정상으로 또 맨발 산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로도 걷지만 신발 신고도 많이 걷는 곳이고요. 맨발 전용 코스는 아닌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숨겨진 멋진 맨발 걷기 장소입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시면서 치압도 하시고요. 이 모래 보십시오. 이런 모래의 느낌은 특히 두뇌 활성화에 좋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면서 힐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맨발 걷기 하시면서 단전치기도 퉁퉁 해주시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거양득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나무에 손바닥도 툭툭 쳐보십시오. 그러면 상체로도 의식이 되고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시 모래 땅이 나왔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풍화되어서 생긴 마사토 길인데요. 마치 학교 운동장의 모래처럼 부드러운 느낌 속에 약간 굵은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흩어져 있어서 정말 이런 황금 비율로 깔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연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습니다. 자, 나뭇잎을 가까이 보면 이렇게 벌레도 먹고 말하기도 하죠. 이 자연은 절대로 꾸미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또 순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잘한 소나무들이, 수령이 그렇게 많지 않는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관리가 된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게 너무 빼곡하지 않고 죽거나 말라가는 나무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지자체에서 마음을 써서 그렇게 관리한다는 증거이겠죠. 이 자연은 이 시대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가꾸고 협력하고 또 꾸준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인생 파트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계획과 또 남벌, 이렇게 산림훼손, 특히 태양광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또 경관을 해쳐서 또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당기는 그런 것도 참 많이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자연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과 도시 설계가 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올라왔으니까요. 자, 나비도 보입니다. 야, 이게 정상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지금 동풍이 슬 불고 있는데요. 계곡 아래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이 지금 시원한데요. 여기서 한 7분여 정도 올라왔는데 벌써 평지에 한 30-40분 이상 한 운동 효과가 느껴집니다.
그 평지에서 근골격계가 하고 나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이런 흙이 좋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나무를 붙들고 잠깐 또 쉬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또 다리를 드는 높이도 각자 다르고 또 스트레칭 효과가 이 산길은 있거든요. 평지로 터벅터벅 걷는 것보다 오히려 근골격계 스트레칭 효과나 또 부드럽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제 경험상 좋습니다. 오히려 산에 올라가면 근골격계에 무리가 올 것 같은데, 너무 빨리 걷거나 지나치게 거친 산이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면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납니다. 폐활량도 좋아지고요,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압도 작은 효과로 상당히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산에는 흔히 없는 다양한 미생물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다양한 미생물에 접하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산에는 새소리나 또 이런 자연의 소리가 가득 오케스트라처럼 울리고 있어서 우리의 심신이 편안해지는,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베타파가 뇌파가 알파파로 안정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자, 한번 여기도 지금 나무 뿌리와 바위가 제법 멋들어지게 있죠. 여기 가면 벤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올라가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벤치입니다. 여기서 올라왔던 길도 이렇게 편안히 오면서, 지금 이제 가을이 다 돼서 그런지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나풀나풀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햇살을 받아서 나풀나풀 거리고, 가끔씩 먼 곳에서 매미소리와 가까운 곳에서 매미소리가 마치 하모니를 하듯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산길에는 햇살도 이렇게 살짝 지금 들어오죠. 언뜻언뜻 비치는 나뭇가지 사이에 햇빛을 맞으면 우리 몸에 멜라닌 색소가 생깁니다. 호르몬이. 그러나 이 멜라닌이 무조건 피부만 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서 자연을 걸으면 멜라닌이 생기고 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밤에는 숙면을 취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화들짝 잠을 잘 깨시는 분들, 멜라토닌, 특히 햇살을 받으면서 맨발 걷기 낮에 하시면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예민한 감각을 이제 조금 둔하게 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덜 민감하게 꿀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 자연의 섭리는 놀랍죠. 제 발을 한번 이렇게 벤치에 앉았을 때는 그냥 계시지 말고 이렇게 툭툭 두드려 주시고요, 직립보행으로 또 눌려있던 이 근골격계를 가볍게 해주시고, 발도 이렇게 조금 풀어주시면서 내 몸에 대해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야, 이 발아 고맙다, 야, 발이 점점 더 예뻐지고 또 날씬해지고 또 강해지고 있네, 오늘 또 나를 잘 지탱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그 행복한 말을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남에게 하기 전에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자기 귀가 제일 빨리 듣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물 실험이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실험 보신 적 있죠? 또 미워, 싫어, 짜증나 하는 종이에 글을 쓴 그걸 테이프로 딱 붙여놓는 비커에 있는 물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글씨가 적혀 있는 통에 물을 살짝 그 비커의 슬라이드에 살짝 떠서 비커에 슬라이드에 놓은 상태로 급속 냉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비커의 물을 슬라이드에 조금 올리고 또 짜증나, 싫어 이런 물을 살짝 찍어서 슬라이드에 놓아서 얼린 결정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라는 물의 결정 분자는 육각형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예쁜 모양이었는데요. 짜증나, 미워, 싫어 이렇게 붙여놓았던 종이에 글 써서 그 물은 찌그러지고 시커멓고 형태가 육각형이 아니라 일그러진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양한 언어로 바꾸어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시노 교수님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인체가 80%, 70% 나이가 들어서는 50% 가까이 물입니다. 혈액도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몸의 세포가 거기에 놀랍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답은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세포 하나하나도 긍정적인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몸은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해가 되기보다 자신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매말걷기 할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보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샛길은 백률사로 내려가는 샛길입니다. 그 나무 바위 보십시오. 인공적으로 쌓은 바위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중첩되어 있는 놀라운 바위 길인데요. 이는 작품 사진도 나올 것 같은 안반이 아니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낙엽과 이런 아름들이 바위가 어우러져서 초절경을 이루고 있는 소금강산 지구 굴불사지 탐방로, 여러분 꼭 방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첫째는 안전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안전이 보인다라는 도로교통 안전 슬로건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좋으면 조금 빨리 걸어도 되지만 길이 좋지 않을 때는 속도를 그에 맞춰서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이 안전한 맨발 걷기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물론 의식 효과도 천천히 걸을 때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은 다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맨발 걷기를 하는데 산길을 갈 필요가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평지에서 어느 정도 발에 근력을 키운 후에 조금 용기가 생길 때 가까운 야산으로 맨발 산행 피크닉을 떠나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경주 소금강산지구 동천동에 있습니다. 굴불사지 탐방로에서 석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